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뉴스와 오피스텔 뉴스 좀 살펴보고 통계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규제 금리 인상에 얼어붙은 주택거래 하반기에도 지속된다. 최근에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문의 전화도 뜸해요. 매물은 계속 늘고 있지만 금리 인상 등 매수 심리가 위축돼서 거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금리 부담으로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다. 절세용 매물 쏟아져도 꿈쩍하는 매수자. 이제 비과세 때문에 절세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지금 현재 6월 중순이니까 5월 중순까지는 거래량이 잡혔겠죠. 6월 1일을 앞두고 절세용 급매물이 쏟아졌지만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진 않았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고 종부세 부담이 있어서 매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금리가 올라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라고 합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거를 어떤 근거를 갖다 대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4%대가 나오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이. 그래서 예전같이 쉽게 연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당분간 거래 절벽,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조차도 매입 의뢰가 거의 없는 상황. 집값 고점 인식이 있는 데다 이자 부담, DSR 규제에 맞물려 거래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부동산 시장만 이런 게 아니라 주식 시장, 코인 시장도 안 좋은 걸로 봐서는 좀 약간 고점 인식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가면 이제 갑자기 하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같이 막 로켓 쏘고 이런 거는 잘 없어요. 금리 인상으로 매매 시장에 상승 모멘텀이 없다 라고 하고, 동탄, 송도 등 외곽부터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만들어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고점 인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거지, 금리가 뭐 0.5% 오른다고 해서 실거주할 할 집을 안 산다 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비싸니까 안 사는 게 제일 커요. 싸면은 금리가 5%에도 샀을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 KB 시세 주간 동향인데요. 보시면은 서울은 아직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뭐 노원구가 좀 떨어지고 서대문구가 좀 떨어지고, 은평구는 신규 입주 물량이 있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성북구도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좋은 강남 쪽은 오히려 전세나 매매가 동시 상승하고 있는 한강 이남 쪽은. 근데 인천 쪽은 지금 파랗죠. 먹는 것처럼 파랗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대전이랑 이 세종시는 아주 시퍼렇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대전에 살고 있잖아요. 지난 11월부터인가? 그때부터 고점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아이파크 입주가 있으니까 거래가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간 KB 시계열을 보면 대전 유성구가 가장 먼저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작년 10월달까지는 그래도 지표상 상승하는 걸 나와요. 지표상은 올 초까지는 상승했다. 올 초부터 고점이어서 쭉 내려가는 걸 나오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한 11월부터 또는 10월 말부터 좀 고점 느낌이 있었어요. KB 시세가 상승할 때는 현장을 빠르게 반영하지만 하락할 때는 한 2달 정도 텀을 두고 반영하는 것 같아요. 민간 지표이기도 하고 은행 담보대출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하락으로 떨어뜨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은 벌써 하락세로 접어든 걸로 나오더라고요. 통계마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에 주택거래가 얼어붙었다는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오르면 월세도 오르겠지. 서울 오피스텔 거래 20% 껑충. 금리 치료자 임대수요 급증. 이게 참 이상해요. 원룸 월세도 바로 계약. 자, 한번 볼까요?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익형 투자 상품이 오피스텔 매매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월세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를 많이 살잖아요. 그동안 전세대출 받아서 좋았죠. 근데 전세대출이 금리가 올라버리면서 이 전세대출을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더 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 쪽으로 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해요, 임차인들이. 저조차도 월세 살고 있고. 그 이유는 금리가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월세 시세가 올라간다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오피스텔 매매량 점점 늘어나고 있다. 5월에 아마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종부세 부과하는 그 기준일이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많았고, 저도 5월에 진짜 많이 샀어요. 총 1823건으로 집계되었다. 자, 아까 기사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400이 좀 넘어요. 1400.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금액대는 다르죠. 아파트는 훨씬 비싸고 오피스텔은 2, 3억 대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후행적 지표로 상승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것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금리 인상에 따라 월세 역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게 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누구는 오피스텔이 금리 인상기에 취약하다라고 하고, 누구는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도 올라서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뭐가 계란이고 뭐가 닭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인 가운데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도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월세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피스텔에 대거 몰려있는 강남대로 인근 중개업사는 원룸 월세도 10만원씩 이상 올랐는데 나오기가 무섭게 계약한다. 유독 오피스텔로 월세 수요가 몰리는 데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제 박합수 겸임 교수님도 오피스텔 중에는 고가 매물보다는 2010년대에 분양의 시세가 저렴한 것들이 메리트가 있다. 이 말이 뭐냐? 준신축이 그동안 내리막을 걸었는데 10년 동안 바닥인 것 같다. 이 사람이 봐도 너무 싸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오피스텔 가격 동향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여기 위에 상세를 세팅하면 21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작년 여름에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거는 3룸 아파트가 2룸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동안 보합이 됐다가 다시 지금 기울기가 가팔라지려고 해요. 아직 6월달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또 기울기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1일 임대차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 중간에 오피스텔 얘기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오피스텔이나 민간건설 임대주택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아직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은 법 개정 사항에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오피스텔 관련된 내용은 이번 정책에는 빠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피스텔 살 시간을 주셨다. 뭐 소형 면적, 주택수에서 빼준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이제는 오피스텔 거래를 못할 수도 있다. 매물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사실 거면은 그 8월이 되기 전에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매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더욱 더 사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요약을 해드리면 아파트는 하락세다. 거꾸로 오피스텔 거래량은 아파트보다 많고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에서 오피스텔 정책 조만간 내놓을 것이다. 네, 이렇게 내용 요약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